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당원 초대석 6회 방송 열린민주당 송승환 당원님 초대해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 당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열린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송승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승환 당원님 하면은 채팅창, 우리 당이나 제 개인 채널의 채팅창에서는 많이 참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여를 못하죠. 왜냐하면 시간대가 그 업무 시간대라서. 그렇죠. 몇 번 몰래 채팅창 참여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업무하고 그럼요. 뭐하고 이게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돼서 이렇게 못하고 짬날 때 조금씩 해서 1.2배속 네. 해서 후루룩 그 나머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건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참 새로운 트렌드, 우리 당에만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원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 당원의 아이디가 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야지 이제 그 유튜브나 이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하던 사람 중에 저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근데 가끔 채팅을 하셔도 우리 송승환 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도 송승환으로 쓰시죠? 네, 그냥. 네. 그래서 혹시 채팅창에서 송승환이다라고 하는 아이디가 보이면 이 양반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송승환 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학교 졸업하고 여러 가지 뭐 시험 준비도 하고 뭐 하다가 지금은 현재는 법률회사에서 네. 그 특허부에서 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지적재산권이라고 네네. 그러죠. 그 재산권의 출원부터 등록까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그 개인 채널을 보신 우리 당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한강에서 작년 물난리 났을 때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제가 자전거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날 동대문으로 달려오셔가지고 자전거를 저한테 장기 대여해 주신 분이 여기 계시는 우리 송승환 당원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러면 특허랑 관련된 어떤 법적인 절차들을 처리하시니까 굉장히 서류나 이런 어떤 법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일은 일부고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특허니까 그 지적재산권, 네. 그러니까 특허성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기술적으로 현재 기술보다 어떤 뛰어나서 진일보한 그 특허냐 네. 그런 기술이 있는가를 이제 네. 판단하고 네. 특허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그 특허청과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는 네,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복잡한 절차들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뭐 이런 그렇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보통은 9 to 6라고 얘기하는,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하셔갖고 6시까지 딱 정규적인 시간에 근무하시는 직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항상 이제 그 6시에 퇴근하면서 그 유튜브를 켜보면 이제 그때 이제 마무리 단계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네, 그렇죠. 처음부터 돌려서 이제 네, 빠른 배속으로 이렇게 딱 예, 예. 들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승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해서 지난번 우리 모임이 있었을 때도, 아니 우리 송승환 당원님은 직업은 굉장히 인텔리인데 사람이 인생이 막장이야라고 제가 장난을 칠 정도로 그 너무 편하시고 뭐 그런 제가 좋아하는 당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럼 이제 뭐 제가 거의 인터뷰를 하면 공통된 질문인데, 처음 우리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제가 열린민주당을 알게 된 거는 지난 대선 때, 작년 대선 때 패배한 이후로 마음 둘 곳이 없었거든요. 네. 쓸쓸하고 허탈하고. 지난 대선이다라고 하면 3월 9일 날 이제 예, 예. 윤석열이 당선됐던 그날. 예. 그 전부터 그 시사부로 네. 한남 시사하고 네. 두남 시사 네네. 여기 당 대표님이 진행 그 개인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개인 구독을 채널 하고 그 계셨었고. 쭉 보고 있다가 굉장히 좀 그때도 대선이 쉽지만은 않았. 맞습니다. 네. 어려웠잖아요. 근데 설마 했죠. 네. 설마 방송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7, 8% 많게는 뭐 10% 이상씩 앞서고 있다 해도 아니야 저렇게는 아닐 거야. 네. 믿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막상 딱 그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불과 0.78% 네. 졌다는 뉴스를 접하고 많이 충격을 받았죠. 네. 충격을 받고 있다가 그 이후에 전 사무총장님 김정은 당원님이요. 예. 네, 당원님과 같이 이제 그 양평 그 아들레이든가 원주입니다. 원주 카페에서 방송을 할 때. 네. 카페에서 방송할 때 이제 처음 갔을 때 뵙고 그 두 분이서 이제 그 열린민주당을 재창당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를 보게 됐고 저도 같이 한번 참여해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네, 힘 네. 닿는 때까지. 그래서 했는데 제가 큰 도움은 못 드린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창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9일에 대선을 지고 나서 사실은 뭔가 새로운 희망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승환 님도 열패감 같은 걸 느끼다가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되신 거고. 네. 근데 당시를 복귀해 보면 3월 9일 날 그 대선을 지고 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첫 모임은 그때 원주에서 했었는데 네네네. 6월 1일이 지방선거니까 네. 마치 지방선거 전에 뭐 창당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진영에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분노 상태니까 대선의 증거에 대해서 분노 상태니까 이 책임을 마치 이 새로운 창당 세력들 때문에 그래라고 할까봐 6월 1일까지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면서 조금씩만 준비하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6월 1일 날 우리가 또 지방선거도 다 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당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보면 꼭 필요할 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디선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셔갖고 짠 하고 도와주셨던 게 우리 송승환 당원님이셨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아이 도움 별 드린 거 없고요. 김 선생님 말씀하시는 네. 그 중에 그 선한 허영심? 네네네. 뭐 그런 거죠 뭐. 네. 저는 세상은 그 선한 허영심이 선한 허영심 혹은 선한 관종이다라고도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들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허영심이나 나쁜 관종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세상이 잘 되든 말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제가 표현하는 선한 허영심은 내가 조금 그래도 뭔가 좋은 걸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허영심에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돈도 들이고 자기 시간도 들이고 그러면서 조금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민주당에 그러면은 3월 그 모임 때 오시면서부터 이제 같이 창당 활동을 도와주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우리 당원분 중에 한 분이신데 열린민주당에 입당하시기 전에는 민주당 당원이셨나요? 아니요. 당적은 없으셨었고. 당적은 없었고 네. 그냥 사무총장님 네. 말씀 표현에 의하면 네. 전 들깨 시민이었어요. 네. 참깨 시민 아니고 네. 들깨 시민이어서 두 부류로 나눠서 네.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하고 그 민주당이었죠. 네. 투표장에 들어가면 새누리당은 도저히 못 찍겠고 그렇죠. 네. 일단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그다음에 비례는 정의당을 찍고 네. 이게 뭐 거의 공식처럼. 공식처럼 찍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여기 열린민주당원님들 만나서 이제 얘기 나눠보고 말씀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국힘당이죠. 네. 국힘당과 민주당이 둘로 이렇게 갈라져서 양대 진영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기득권 세력과 개혁 세력, 네. 개혁 세력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정상화하려는 세력. 네. 들 간의 맞대립이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민주당에는 수박 농사 잘 지으신 분에 의해서 지금 수박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국힘당이라 그래도 전혀 이상치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열린민주당이 창당한다라고 했었을 때 같이 도와주시고 뭐 애써주셨는데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정당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들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세상으로 조금 우리 당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제가 어떤 실현 바라는 세상 네. 좀 글쎄 이런 말씀드리면 좀 너무 좀 공허한 얘기 같이 네. 들릴지도 모르겠. 공유와의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 공유의 가치. 예. 혼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많고 네. 잘 사는 사람들은 적고 네. 하지만 그 많은 못 사는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서 공공재나 그런 거를 서로 나눠 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너무 이상적이죠? 아닙니다. 사실은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실현해내느냐는 거는 아니, 뭐 거기까지는- 전문가들의 영역인 거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바라는 세상은 정말 뭐 부자도 있지만 절대적인 빈곤 계층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빈곤 계층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네.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그럼요. 그냥 애 낳아서 키울 걱정 안 하고 그냥 내가 아이들을 많이 갖고 싶으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냥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그걸 하라고 정치인들을 뽑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상적인 것들을 니들은 전문가로 뽑아놨으니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너네한테 월급을 주니까 너네가 이걸 만들어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허황되거나 너무 이상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 가치도 좀 있고 그랬으면 네네.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열린민주당을 통해서 우리 송승환 당원님의 생각들이 좀 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윤석열 씨가 말하기도 싫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전 세상과 지금 세상을 비교하면 뭐가 제일 크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윤석열 집권 전과 집권 후. 악몽을 꾸고 있는 느낌이죠. 악몽, 네. 이게 지금 현실인가? 이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 맞아?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네. 이거 꿈 아닌가? 뭐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네. 매주 촛불 집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퇴진, 그리고 우리 용산 대첩에서도 나온 얘기는 이제 탄핵, 네. 뭐 그런 얘기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시작이 돼서 나왔으니까요. 네. 근데 뭐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뭐 인사실정이나 뭐 외교 참사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는 이 소시민으로서 생각하는 제가 또 다른 탄핵 사유는 네. 어디까지 저의 생각인데 네네. 아니,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마저도 네. 아예 뺏어가 버렸어요. 네. 아니 좀 자기 삶을 좀 영위하면서 그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이렇게 주말이면 외식도 하고 가끔가다 여행도 가면서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프로야구를 끊었어요. 네네네. 원래 야구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자구 좋아해서 뭐 1년에 한두 번씩 야구장도 가고 네. 뭐 주말이면은 그 TV도 보게 되고 TV도 그렇겠죠. 뭐 예. 보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스포츠가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를 자연스럽게 끊게 되고 네. 그 다른 집회나 시위 현장에 나가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 함께 목소리도 높여보고 함께 행동하니까 차라리 그게 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야구 얘기하시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경험했었던 건데, 제가 업무 마치고 운동하고 좀 저녁 좀 늦게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날 야구 게임이 있었나 봐요. 네. 야구 유니폼을 입은 이제 연인들이 지하철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여자분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딱 느낌이 뭐냐면 제 그 남자친구한테 귓속말을 하는데 쟤 누구 닮았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여자친구분은 남자친구한테 야, 자, 양현종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 당원분들이 저를 양현종 닮았다고 많이 놀리시는데 아마 그런 느낌상으로 저는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나랑 딱 쳐다본 다음에 눈 마주치니까 확 돌린 다음에 킥킥거렸거든요. 이렇게 둘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 저는 순간적으로 약간 좀 울컥했던 게, 이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던 양반이 주말에 퇴진 집회 혹은 뭐 탄핵 집회에 나가갖고 소리 지르는 걸로 조금 위안을 삼고 즐거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우문을 드렸는데 1년 동안에 제일 달라진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소시민의 입장에서는 내 삶의 큰 변화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잖아요. 네, 변하죠. 참 좀 안타깝고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우리 송승환 당원님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용산 집회, 용산 대첩을 매주 참석을 하시잖아요, 거의. 네, 매주 참석. 그럼 용산 대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는 용산 대첩은 태동하게 된 계기가, 네. 원래는 김정은 당원님이 촛불 집회를 진짜 빠짐없이 나가고 계셨거든요. 저도 네네. 촛불 집회 빠짐없이 나갈지는 못하고 2번 중에 한 번은 네. 꼭 참여하고, 그 전국 집회는 꼭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네. 4월 달쯤인가 네. 그때 그 촛불 집회 총회가 한 번 있었어요. 네. 총회가 있어갖고 그때 김정은 당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서, 목사님 성함이 뭐더라? 김민웅 김민웅 예. 목사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김민우 목사님 말씀이 촛불 집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윤석열의 퇴진, 네. 탄핵, 네. 뭐 하야,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목적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자기 뭐 정치학교 그것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은 창당을 준비하시는 그런 단계였다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뭐 촛불 집회에 후원하시는 분들 후원 성금도 어떻게 좀 나눠가지고 요 부분은 그 집회 비용으로 쓰고 요 부분은 또 나눠서 쓰시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여기서 광화문에서 뭐 백날 해봐야 윤석열 귀에 안 들어가겠다. 그 직접 그 사저 네. 지금 저기 한남동이죠. 네. 그 한남동 거기 앞에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줘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하신 말씀에 촛불 집회에 모인 후원금을 집회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다른 사용이다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게 아니라 다른 목적 사업으로 쓰시려고 그렇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네. 오해하실 수 있어갖고 제가 좀 네. 수정해드렸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남동에 가서 뭐 막말로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아니 그 집 앞에 가갖고 소리를 질러야 눈이라도 깜빡하지. 그럼요. 이런 심정인 거잖아요. 네, 거의 네. 들릴 거예요 아마. 네. 우리가 그 목소리 키워서 얘기하니까 네네. 아마 안 들리진 않을 겁니다. 네. 들릴 거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게 지금은 촛불 집회 인원은 한참 못 미치죠. 못 미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단체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한 100만까지는 아니라도 한 10만 명 모이면은 네.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네. 뭐 희망으로 네. 해보고 그게 아니더라도 음. 일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죠. 네, 그냥 같이 연대하는 것만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뭐 술만 먹고 그냥 신세만 한탄하게 되는데 뭐 똑같은 술을 마시더라도 나와 같이 고민하고 나와 같이 걱정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좀 웃기도 하고 그러다 네, 보면 네. 조금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용산대첩에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됐거든요. 그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광화문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찰의 반응들이나 대응들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네, 예. 모이는 집회 인원의 거의 한 2배, 3배 네. 되는 경찰 병력이 네. 집회 시작하기 한 3시간 전부터 바로 옆에다 차벽을 세워놔요. 네. 바로 여차하면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그 소수 인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경찰 병력이 이렇게 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다른 또 민생에 필요한 경찰 병력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던 그럼요. 이유가 그런 네. 이유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우리가 뭐 반국가 세력, 뭐 용공 세력도 아닌데 네. 참 많은 경찰 병력을 낭비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저는 이제 뭐 집회에 참석하진 않습니다만 가끔 그냥 영상으로 보게 되면 뭐 노래하고 발언하고 뭐 때로는 한두 분씩 가면 쓰고 뭐 퍼포먼스도 하고 이제 이렇잖아요. 사실은 폭력성도 전혀 띄지 않고 있고. 그럼요. 물론 이제 굳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소음 규제, 소음 측정했을 때 뭐 데시벨이 넘어간다는 거 정도밖에 아마 피해를 주는 건 없을 텐데 경찰이 지금 현장에 모이는 인원의 2~3배 정도 되는 그 병력들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지금 정부가 어떻게 대통령 심기 경호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심기 경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소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그 용산 그 한남동 그쪽이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지 왕복 14차선인가 네. 16차선인가 할 정도로 이게 차선이 되게 넓거든요. 네. 근데 그 경찰 분이 벌써 이게 소음 규제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피커 음향 네. 튼 거 보고 그럼 우리 스피커 음향 끄고 한번 재보자. 재보니까 소음 규제가 그때 얼마였더라? 60인가 60데시벨인가 뭐 그런데 우리 스피커 다 껐는데도 벌써 65가 넘었어요. 차가 다니는 거리니까. 네, 벌써 넘은 거예요. 그래서 봐봐라, 우리 스피커 때문에 이렇게 소음이 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때 살짝 더 올려서 70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집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집시법에 보면 소음 측정 기준이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거주 지역에서 2~3m 반경 내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 옆에서 소음 측정을 하는 건 집시법 위반은 사실은 아닌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누군가가 했어요. 윤석열이 만약에 했어요. 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윤석열 씨의 집 앞에서 2, 3m 앞에서 소음 측정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집회 현장의 소음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 그 민원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용산대첩이 우리 송승환 당원님한테는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돌파구 같은 게 되는 거네요. 거기 가면은요. 네.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가보면은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속세에서 묻었던 때가 네. 약간 막 좀 씻겨지는 느낌이에요. 교회처럼 회개하는. 왜냐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후원하고 네. 자기가 자봉하면서 네. 그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저번 주 또 무척 더웠거든요. 그렇죠. 네, 저번 주 맞습니다. 무척 더웠거든요. 뻘뻘 흘려가면서 자봉하고 이러시는 거 보면 그 마음이 좀 이게 정화돼서 네, 오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동지애라고 하는 게 네, 네. 그런 데서 싹 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 용산 집회에도 또 기획하시는 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쟤네 때문에 안 되겠다 좀 쟤네 뭘 원하는지 좀 들어줘라 이렇게 되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우리 당 얘기로 돌아와서요. 제가 이제 일일이 당원분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뵙지 못하다 보니까 당원분들의 목소리도 참 많이 듣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 연말에 창당을 하고 지금까지 딱 반년을 왔어요. 근데 우리 송승환 당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당이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뭐 편안하게 말씀 좀 주십시오. 저희 당 작년 6월 요맘때죠. 요맘때 창준이 띄우고 나서 네. 그 12월을 그때 막바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창당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네.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네. 신생정당이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예. 그 이전에 열린민주당이 있었지만 그때 민주당으로 합당해버렸고 네. 지금 신생정당으로서 지금 6개월 지나는 동안에 뭐 많은 일을 했죠. 뭐 프랜카드도 많이 걸었고 그래도 열린민주당 하면은 이제 옛날에 물어보면 사람들이 민주당이랑 합당했잖아. 아직도 네, 있어? 네. 뭐 최강욱 의원 있는 데잖아. 네. 그러다가 이제 열린민주당 가면 요번에 그 재창당했다면서. 네, 네. 그러면서 요즘 거기 아직 그 원내는 아니지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재창당했다는 사실을 그 대중들이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지 않나. 네, 네. 그것만 해도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많은 당원분들이 참 정말 노력해 주셔서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에 흔히 말하는 고관여층들 집회에 나오시고 좀 네.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 열린민주당 새로 만들었대 정도까지는 알려진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의 희망? 네네네. 한국의 희망. 한국의 희망? 네. 한국의 희망이 저희 그 당 로고를 네. 표절로 봐야 될 정도로 표절하지 네네. 않았겠습니까? 저희 당을 그 정도로 이제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당원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조금씩 더디지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있다면요?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일단 원내 정당이 돼야죠. 원내 정당이에요. 예. 원내 정당이 돼야 되고 일단 우리 당 소속으로 그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그 국회의원이 저기 김용민 의원이나 네. 뭐 최강욱 의원 같이 좀 속 시원시원한 소리 국회의원 뭐 3선 4선 그렇게 오래오래 해서 뭐합니까? 네. 한 번 해서 한 번 할 때 그 국민을 대표해서 나갔으면은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줘야지. 네. 자기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다음번 재선하고 또 3선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네. 참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도 네, 말씀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네. 제 사무실이 거기 캐나다 대사관 옆이었어요. 네. 캐나다 대사관 옆이었는데 거기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보니까 에쿠스가 한 대 쓰더라고요. 네. 근데 보좌관이 그 휠체어를 하나 꺼내오는 거예요. 네. 혹시 생각하는 그분이에요. 네네네. 이상민. 예. 예. 딱 내리는데 벌써 머리 모양 보니까 이상민 의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지나가다가 그런 기회가 잘 없는데 네네. 또 시원스럽게 또 한번 또
샤우팅 한번 질러주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욕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아니고 뭐라 그랬더라? 의원님 여기 왜 오셨어요? 대답 안 했다. 아니 수박집 좀 적당히 하셔야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라 좀 그만 좀 팔아 먹으시라고. 안 그러지 거덜나게 생겼다고. 아, 이거 또 오늘 하루를 그냥 확 망쳐줬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의도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가끔 좀 소문을 듣는데 우리 또 이상민 의원님이 그렇게 또 진하게 술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침부터? 아니, 그 밤에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할 거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삐 처리해갖고 궁금하게만 만들어놔야 되겠다. 네, 그래요. 아, 참 큰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소리 지른다라고 해서 그걸 고쳐먹을 사람들이었으면 그런 짓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라도 해줘야지. 그럼요. 얘기라도 내 얼굴 보면 사람들이 저런 생각하는구나. 그걸 못 참고 얘기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래도 인식은 하고 맞습니다. 있지 예,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로 그런 의원들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최소한의 재화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최소한 자기 수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네. 그런 정치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열린민주당 당원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힘 합쳐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당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당원분들, 제가 뭐 일개 당원으로서 당원분들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랄까. 요즘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당을 꾸려 나가는데 어떻게 그게 삐걱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한 마음 같겠습니까? 여기서도 이런 소리 나오고 저기서도 이런 소리 나오는데 하여튼 조금씩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뭐 본인이 손해를 봐야지 관계가 편해지는 거예요. 네. 사람 관계라는 것은 자기가 뭐 이걸 남의 티끌을 끄집어내 가지고 꼭 바로 잡아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가 손해를 봐야 관계가 편해지고 또 그 관계들이 연결돼서 조직이 굴러가고 하는 거니까 조금 넓은 아량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참 재미있는 말씀 많이 들었고 특히 저는 우리 송승환 당원님이 그렇게 좋아했던 야구를 끊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일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다른 것들은 많이 존재합니다만 그 정말 작은 다른 것들은 서로 인정하고 큰 뜻에서 같이 힘 합쳐서 윤석열 정부 4년 더 못 기다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3년이 됐던 혹은 3년 반이 됐던 최소한 임기는 다 못 채우게 만들도록 다 같이 힘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야구 보고 맥주 마시고 치맥하고 이렇게 하하호호 즐거운 이야기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우리 당원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송승환 당원님께도 다시 한번 큰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당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더 뜻깊은 내용으로 당원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